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186만원이고요. 마이너스 11만원입니다. 오늘은 손실도 손실이지만 하루종일 끌려다니는 그런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럴 때 제 경험상 보면 시장 방향이 예측이 안 될 때 제가 거의 갈팡질팡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 같아서 매수했다가 또 이렇게 좀 눌러버리면 또 방향이 바뀌어서 보이거든요. 그럼 또 매도하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지수는 그냥 횡보식으로 쭉 하고 있는데 혼자서 그냥 올라갈 때 매수했다가 내려올 때 손절하고, 또 올라가면 여기에서 매수, 밑에서 매도, 이렇게 하루종일 그냥 역방향으로 물론 이제 바로바로 손절해버리기 때문에 금액 손실은 크지 않지만 한번 할 때마다 만원씩 해갖고 계속 이제 이게 하루종일 계속 누적이 되는. 그러니까 오늘 제 기억 속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갖고 수익 올린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만원인가 한번 딱 벌어보고 계속 이렇습니다. 만원씩 해갖고 그렇게 합쳐져갖고 이게 마이너스 11만원까지 가버렸습니다. 정말 되게 답답한 날이었고요. 이것도 하나의 또 경험치로 담아두고 이제는 이런 짓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차라리 그냥 다 팔아버리고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왠지 자꾸 이렇게 당하는 것 같은 느낌 있죠. 마치 내가 배팅하는 걸 보고 있다가 매수 딱 들어가면 확 눌러버리고요. 밑에서 또 손절 딱 하면 얘들이 또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누가 내 거 보고, 내 패를 보고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뒷골 땡기게. 그래서 짜증만 엄청나게 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돈 잃었는 거에 대한 변명입니다. 일단 마이너스 11만원으로 마감이 됐고요. 종목 대부분을 다 손절해버렸습니다. 진작에 아침에 해버리려 그러다가 한 마이너스 2만원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전 오면 팔아야지, 이걸 버려야 되는데 2만원 잃고 말지 말고 탁 털어야 되는데, 한 2만원 요것만 더 채우면 오늘 손실을 이제 다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손실을 많이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2만원 벌겠다고 배팅하다가 이게 점점점 만원씩 자꾸 까먹어가지고 마이너스 11만원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작에 아니다 싶을 때는 그냥 오늘 2만원 하고 탁 털어붙고 컴퓨터 꺼부숴야 되는데, 미련 이 부분이 아직까지 제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반성 좀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할 때 되게 횡설수설을 했었죠.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10번 정도 팔까 말까 고민한다고 말씀드렸고, 방송 끝날 때도 시간에 그래도 다 팔아버리려고 매도 주문 넣었다가 다시 또 매도 주문 취소하고 시간에 그래서 다시 또 추가로 더 사고 막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되게 찜찜한데 완전히 팔기도 좀 뭐한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안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향이 저는 예측이 안 됐었는데, 그럴 때는 현금화를 시켜야 된다. 오늘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안 보일 때는 다 팔아버리자. 이렇게 당하고 나서 깨달은 겁니다. 이거는 느낌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록 대부분을 다 팔아버렸지만 파는 순간에도 이거 내일 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방향이 안 보이는, 이게 제가 한 3주 전인가 목요일에 그랬었거든요. 딱 요일상으로 보면 목요일쯤에 방향을 잃어버려요. 대부분 안 보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이제 주말 앞두고 상황이 안 좋아져 버리고요. 그러니까 목금에서 손실이 나고, 그 다음 월요일쯤 들어와서 방향을 돌려서 화요일쯤에 수익 나는 이 패턴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쯤이 방향이 가장 잘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인 것 같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도 여전히 예측이 전혀 안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미증시가 많이 빠져버렸어요. 나스닥이 2.48% 빠져버렸는데요. 이게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부분인데, 이게 참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독일 증시는 많이 안 빠졌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장 초반에 미증시가 많이 안 빠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독일 증시, 유럽 증시는 그런 대로 방금 했는데 유럽 증시 끝나고 나서 뒤로 밀려버렸어요. 보시면
이게 지금 올라갈 때 이거 참 뭔가 찜찜하게 이 억지로 막 어거지로 밀어 올린 듯한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악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지표 발표 나왔을 때도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실업률이 줄어들어가지고 연준에서 금리 긴축을 금리를 많이 올릴 우려감이 생겼다 그랬는데 악재인데 이게 올라가 버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지난밤에는 이제 이게 다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만한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건 들어올리다가 이게 힘이 되게 약했거든요. 도지형 딱 나오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선을 지지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선을 지지하고 돌려주면 아니면 적어도 이 선 정도에서 지켜주면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이것 만약 깨고 쭉 이렇게 빠져버리면 상황이 좀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저녁에 이걸 위로 들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내일 금요일 또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 아직까지 내려올 만한 공간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바닥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코로나 터져가지고 봉쇄 조치 일어날 때 시장이 놀래가지고 급격하게 하락했던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 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아직 바닥 위치로 보기는 좀 더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이 경우 내려가면 밑으로 좀 더 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방향이 내려오니까 밑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은데 이게 왜 내려왔는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인지 내일 저녁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 이제 조심하는 거죠. 근데 연준 의장이 지난번 금리 발표하면서 대충 말했던 포인트가 이 앞으로 나오는 물가지표 이런 자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는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물가가 여전히 안 잡히니까 연준에서 긴축을 고강도 긴축을 또 해야 된다. 현재 어느 정도 얼마까지의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물가가 전혀 안 잡히면 여기서 추가로 더 올려야 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악재로 작용하면 그러니까 원래 12월 달에 0.5포인트 올리고 내년에 가서는 금리 인상을 거의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도를 잡았는데 물가가 안 잡히면 연준이 내년도에 가서도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이 부분이 돼버리면 그게 악재로 작용하게 되면 시장이 밑으로 쭉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용해서 지금 눈치 보기로 매수세가 실종돼 갖고 쭉 흘러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중간 선거 결과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예상하기로는 하원은 공화당이 당연히 승리를 하는 거고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이 미국은 투표가 빨리 안 끝나더라고요. 아직까지 완전히 다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박빙이 되면 다시 재선거를 해버리더라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그래서 최종 결과는 안 나왔는데 현재까지 나온 걸 가지고 보니까 하원은 공화당이 이기는 거는 원래 생각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됐는데 상원에서 지금 박빙이다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원에서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이겨줘야 그러면 민주당이 반기업 정서고 공화당이 친기업 쪽 정서기 때문에 보수 쪽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압승을 해버리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업 규제라든가 이런 쪽 하는 걸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 막을 수 있으니까 친기업 정책으로 해서 정치 호재다 이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공화당이 압승을 못 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정쩡하게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온 뉴스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이 선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트럼프가 좀 망한 느낌이고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밀어줬는 의원들이 많이 떨어져 버리고 의외로 당연히 질 줄 알았는 바이든 쪽이 민주당이 상당히 선방해버렸다 이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상원에서 공화당 민주당이 이렇게 박빙돼버리면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이걸 그대로 밀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 쪽에 조금 안 좋은 부분을 작용하는 거하고 그다음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도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이 주로 주장한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백지 수표로 지원하는 건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원을
무턱대고 막 밀어주는 식으로 지원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공화당 쪽의 방침인데, 이게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다 장악했으면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답답해지겠죠. 지원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재건 사업에 미국의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어떻게든 뭐 협상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전쟁을 끝내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관점으로 봤는데요. 이제 민주당 쪽이 이번 선거에서 그렇게 많이 안 밀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계속 이어져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협상 쪽보다는 전쟁이 좀 더 장기화될 우려감,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그 실타래가 다 꼬여버린 느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봤던 부분에 대해서의 관점으로서는 다 꼬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밤에 대충 요 그 중간 선거 결과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응 요거 하고, 그다음 소비자 물가지수 요 발표되는 요 부분에 대한 우려감, 요건 이제 발표돼 봐야 알겠죠. 발표됐는데 예상치보다 좀 괜찮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또 호재를 작용하겠지만, 현재까지 나오는 뉴스로 보면은 상당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낮아질 이유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봤을 때. 그래서 그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을 경우에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일단 매도 쪽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충 이렇게 대충 요 정도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니까 지금 말이 막 꼬입니다. 엉키죠. 지금 말하는 게 지금 이렇게 엉키는 거는 잘 모른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환율 부분인데요. 환율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1374원 다시 뒤쪽으로 조금 가고 있죠. 그래서 1400원 밑으로 내려온 건 좋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그 원화 약세가 지금 이어지고, 이렇게 1362원에서 1374원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와버릴 수도 있거든요. 오늘 보면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180억 하고 코스닥을 960억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요것도 이제 눈치 보기 비슷한 느낌이죠.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올린다 그러면 환율이 1400원 위로 올라가서 1450원 뭐 1500원 쪽으로 간다고 가정을 하면 미국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기에는 부담스럽죠.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바로 팔아가지고 달러로 바꿔버릴 그런 우려감이 있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하면 외국인 매도가 나올 수 있다, 그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려감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 10년물 국채금리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 4.085거든요 4.0 위에서는 일단 조금 안 좋다,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게 따질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대충 이렇게 해서 시장이 지난밤에 미정시는 상당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뭐 차트로 봐도 거의 뭐 지금 상봉 형식으로 갔다가 밀렸고 들어올리다가 여기서 꺾여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지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지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 박스권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하강 국면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연준이 다음에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아 보입니다. 제가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했었는데 어제 조금 분위기가 좀 뭐하다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좀 안 좋아 보입니다. 깨고 내려갈 가능성까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부분인데요. 아침에 일어나고 미정시 이렇게 빠져버리면 솔직히 힘이 안 나죠.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든 손실 안 보고 다 털고 빠져야지, 이 생각만 간절히 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그 장을 시작하는데요. 어제 시간에 걸려서 오히려 유심 100만원하고 도안지니어링 100만원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거 아침에 팔 기회가 있었어요. 아침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봉으로 보시면 3분봉으로 볼게요.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바로 여기 매도할 시점이 있었는데 그냥 장 시작할 때 이거 올라갈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 빈살만 그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하는 것도 있고 뭐 이래갖고 사우디 쪽 뭐 이런 네옴시티 관련한 쪽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하고 그 러시아 그 부대가 그 강 동쪽으로 다 이렇게 병력을 뺐다는, 헤르손에서 병력을 철수시켰다는 이 뉴스도 있고 해가지고 그걸 호재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쟁이 좀 빨리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 같은 느낌, 그다음
네옴시티 쪽에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하는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도화 엔지니어링하고 유신 이런 종목들은 좋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안 팔았습니다. 근데 밀어버렸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흐름을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쪽 종목들은 대체로 밀린 느낌입니다. 데모도 지금 뒤로 밀렸죠. 건설 장비, 현대 에버다임 이 종목도 손절했습니다. 오늘 밀렸죠. 그다음 현대 두산 인프라 이 종목도 그동안 계속 올라갔었는데 오늘 드디어 한번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 미정시하고 그 미국 중간 선거까지 다 합쳐서 보면 러시아가 그 강 동쪽으로 헤르손에서 병력을 철수시켰다는 부분을 전쟁이 끝나간다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위험한 부분의 병력을 빼가지고 장기전에 대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 쪽에다가 지금 그 콘크리트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철저히 그 방어벽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강을 못 건너게 딱 방어해가지고 그럼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시간을 끌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이 오래 버티면 러시아 입장에서 버티기만 하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그 전기 시설이라든가 기반 시설이 다 부서졌기 때문에 이 혹독한 겨울에 이게 전기도 없이 견디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원이 끊길 우려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병력적으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밀어내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했으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니까 팽팽한 대결에서 조금씩 밀어내는 그런 형세였는데 지금 그 미국 선거 끝나버리고 나니까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지원하는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속 지원할 수 없다는 쪽에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급해지는 그런 상황 이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걸 만약에 러시아 입장에서 당연히 그 생각하겠죠.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굳이 뭐 힘들게 치열하게 이렇게 전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강 건너 넘어와가지고 방어벽 딱 설치해놓고 못 넘어오게만 하고 딱 버티면 우크라이나가 답답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금줄이 끊길 위험성이 있다는 이 부분하고 전기시설 같은 게 다 부서져 있기 때문에 이 겨울을 넘겨야 된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승부수를 걸어갖고 그냥 뭐 확 그냥 올인해갖고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협상적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러시아가 좀 노리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장기전으로 가는 이 형세를 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그 단기적으로는 그 악재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상황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계속 끌고 가긴 또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협상하다 하자는 쪽에 어떤 모션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전쟁이 장기화될 우려감이 좀 있기 때문에 다 그 자신이 없어가지고 가지고 있던 종목 오늘 이 한미글로벌하고 도하 엔지니어링하고 다 정리했습니다. 유신도 다 정리해버렸고요.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말이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다. 자신이 없어서 다 정리해버렸고요. 그 다음 현대에버다임도 건설 장비인데 우크라이나 쪽에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 KGTS 이 종목 상용차 정상화 기대감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것도 되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고는 보는데 시장이 지금 별로 안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도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지금 시간에 그래서 그렇죠. 일단 이제는 시장이 만약 무너지면 상용차 정상화 된다는 뉴스가 나오더라도 위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재료 노출해갖고 밑으로 빠져버릴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얘도 정리해버렸습니다. 정리하고 태경 BK 한 종목 남겨놨는데요. 여기다 오늘 제가 한 종목을 추가했습니다. 뭘 추가했냐면 이글벳이라는 종목, 이 종목 오늘 아침에 잡았습니다. 지금 약간 1.6% 정도 상승했는데요. 아침에 동시효과 때 잡았던가 뭐 해가지고 보합해서 그냥 잡았습니다. 여기서 아침 동시효과 때 잡은 것 같으네요. 잡아가지고 지금 약간 수익인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두 종목만 지금 남겨놨습니다. 이글벳하고 태경 BK. 이걸 왜 남겨놨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왜 남겨놨냐면 지금 오늘 아침에 그거 나왔습니다. 강원도 쪽에 돼지열병 농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
조리독감이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워낙 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다 무시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거 이 정도 조리독감 막 발생하면 좀 움직이는데 시장이 지금 뭐 네옴시티하고 그다음 그 우크라이나 뭐 재건하고 막 하도 이거 재료들이 많아가지고 그 이쪽까지 뭐 조리독감 이런 쪽은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말도 다가오고 하니까요. 전 돼지 열병에는 반응할 것 같습니다. 오늘 농가에 발생했다 그러길래 딱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뭐 밑으로 쭉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종목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우리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요건 그 아무것도 안 가져가기 좀 허전해서 100만 원치만 잡았습니다. 이글배. 그리고 태경 BK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종목이라서요. 안 팔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매수했던 가격까지 다 내려와 버렸는데요. 일단 요 종목만큼은 좀 길게 그냥 손실 나더라도 길게 한번 가져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제 마음에 드는 종목이라서 그래서 요건 안 팔고 100만원치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글벳하고 태경 BK 두 종목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방송 너무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냥 별로 이렇게 듣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정말 그 예전에 제가 학원 강사할 때 그 강의할 때처럼 진짜 엄청난 그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지금 강의를 치자면 열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요즘 문득 드는데요. 다음부터는 조금 짧게 좀 가벼운 톤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좀 시장에 열받아가지고 제가 목소리 톤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대충 그렇게 해서 시장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은 대충 했고요. 그 다음 이 시장이 지금 상당히 제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오늘 아프리카 TV 상승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살라 그러다가 안 샀는데 트위치 쪽에서 방송하는데 약간 문제 다른 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반사 이익 이런 의미로 오늘 아프리카 TV가 올라간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제가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그냥 보기만 했고요. 그다음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세우글로벌이 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상한가 들어갔냐를 찾아보니까 네옴시티 관련주로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관련주가 된 이유가 또 이게 웃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우글로벌이란 이 회사가 사우디에 있는 뭐라 그러더라 사빅이라는 그 회사하고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우디에 있는 그 사빅이라는 그 회사가 네옴시티 쪽에 어떤 그 공사 뭐 하는 이런 쪽에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우글로벌 이 회사가 네옴시티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세우글로벌하고 거래하는 사우디에 있는 회사가 네옴시티 쪽에 어떤 한 달이 거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네옴시티하고 연결이 돼버린 겁니다. 어쨌거나 연결은 됐죠. 이게 세우글로벌이 네옴시티가 아무리 만들어져도 세우글로벌이 뭐 제가 봤을 때 돈 벌 가능성은 100원짜리 하나로도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없는데 일단 자기가 거래하는 회사가 사우디에 네옴시티 건설하는데 회사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뭐 우리나라에서 억수로 큰 뭔가 한 건을 터졌는데 저기 베트남에 있는 어떤 모 회사가 현대 뭐 건설하고 거래하는 업체다 이래갖고 이 베트남 업체가 막 뜨는 거죠. 이런 느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거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회사가 네옴시티에 세우글로벌 이 회사는 뭐 건설하고 있는 회사 아니거든요. 전혀 관계없는 회사인데 단지 사우디에 있는 그 회사에서 거래하고 있다는 이것만으로 그냥 상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냥 땡겨 올려버린 것 같아요. 그 다음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관련주인데 얘도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빅이라는 그 회사하고 뭐 이렇게 연결이 된답니다. 뭐 거래를 하거나 뭐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사우디에 있는 어떤 회사가 네옴시티에 관계되는 일을 한다면 그 회사에 물건 거래하는 회사들은 전부 다 네옴시티 관련주를 갖고 상가 들어가 버린다는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상가 들어가 버리면 할 말 없죠. 그리고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 가장 핫했던 거예요. 인디에프 상가 들어갔습니다.
이 여사는 왜 상한가 들어갔냐면, 왜 네옴시티 관련 주냐면,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 다른 곳이 있으면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이 여사가, 제가 알기로는, 인디에프가 원 만드는 회사인데, 뜬금없이 네옴시티 관련주로 돼갖고, 지금 상한가 여기서부터 700원짜리가 지금 2,000원까지 갔습니다. 한 3배 올랐죠, 지금. 왜 올랐냐 쭉 찾아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인디에프의 최대 주주가 글로벌 세아인데요. 이 글로벌 세아가 상용건설의 최대 주주랍니다. 그러니까 상용건설이 네옴시티 쪽에 건설하는 쪽에 거기 그 원희룡 장관하고 사우디 방문할 때 이제 참가하는 건설 회사인데요. 거기 대주주가 글로벌 세아라고 해가지고 같은 대주주인 회사 이렇게 해서 이제 상한가 들어가 버리는 이런 식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주주 똑같다고 해서 이 회사가 네옴시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시장이 일단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못 올라가고 있는데 혼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그 뭐 코론 글로벌 이런 거 전부 다 오늘 그 하락하고 있었어요. 보시면 못 올라가고 있었는데 인디에프 상한가 들어가 버리니까요. 얘 상한가 들어가 버리니까 덩달아서 그냥 올라가고 6% 떠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그 물론 이제 그 유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신도 빌빌거리고 있다가 밑으로 빠지려고 그러다가 제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따라서 올라가고 3.4%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시장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하이드로리튬 이런 종목도 리튬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다 급등하는 것 같아요. 이거 옛날에 코리아 SE인데요. 이거 그 와이어 같은 거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어디 뭐 업체에 인수됐는데 그 인수된 회사가 무슨 리튬 개발 뭐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들어가는데 일단 이거 왜 이 종목을 유심히 봤냐면 며칠 전에 그 구독자분이 댓글에 하이드리튬 이 종목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오늘 급등했습니다. 이게 되네요, 진짜. 그 저는 일단 들어가진 않습니다. 들어가진 않는데 실적이 안 받쳐주면 저는 몇은 안 하는데 일단 이게 먹힌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금량이라는 종목이 리튬 광산에 투자해갖고 어제 급등했었거든요. 오늘 밀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리튬 글자만 들어가면 막 올라가는 그런 현상. 미래나노텍 이 종목도 아마 리튬하고 관계되는 뭐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2차 전지에 리튬이 필요하다가 이건 뭐 수산화 리튬 소재 업체를 인수했다 해가지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태. 뭐 이런 쪽 테마들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 어제, 요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이게 하다 보니 길어졌는데, 어제 장 끝날 때쯤 해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동화성이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이때쯤, 어제 2시 한 50분쯤에, 급등했습니다. 이때 그, 뉴스 찾아보니까 제가 이거 보지를 못했어요. 장 끝날 때 확인을 못했는데, 뉴스가 뭐였냐면, 정부에서 수소차 육성 어떤 로드맵을 발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소차로 움직이는 트럭이 5대인가 정도밖에 없답니다. 스위스 예전에 12대 수출했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는 수소차가 아직까지 그 보편화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충전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요즘 그 전기차 쪽으로 다 가버리니까 수소차가 별로 안 되죠. 근데 트럭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한 400km 달리니까 한쪽 거점에서 충전해가지고 다른 쪽까지 그냥 계속 달리면 되죠. 달려가 거기 가서 충전하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트럭 쪽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뜬금없이 윤석열 정부에서 수소차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로 가는 게 맞지 싶은데요. 이 또 전국에다가 수소 충전소를 만들고 막 이 엄청난 복잡한 일이 또 생길 것 같은데 그 문재인 정부 때 이걸 한번 했었죠. 해가지고 뭐 혹자들은 이게 뭐 10배 간다는 이야기도 막 했었고 이 유니크인가 뭐 여튼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막 그냥 하염없이 막 올라가던 그때 JNK 이 종목도 막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그 다시 또 이제 수소 로드맵을 발표를 해갖고 육성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왜 강력했냐면 사우디 그 에너지 무슨 장관이 지금 방한하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우디하고 우리나라하고 수소 무슨 협약 이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앞으로 이제 석유가 다 떨어질 때를 대비해 가지고 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지어 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소를 대량 생산해 가지고 수소차를 그 운행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의 수소 관련한 어떤 사업 진출 뭐 이런 쪽의 뉴스로 연결이 돼 가지고
어제 상한가 들어갔었고, 오늘은 이제 갭으로 뜨니까 뒤로 밀어버리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JNK 히터 이 종목을 상당히 괜찮게 봤습니다, 이 종목을. 근데 너무 많이 떠버려가지고요. 오늘 장중에 들어갔다가 한 3번 매매했는데,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면 눌러버리고, 팔고 나면 또 다시 또 올라가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오늘 한 3, 4만, 한 5만원 정도 날렸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너무 떠버려가지고 나중에 요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그러니까 수소 관련한 종목 중에는 동화성을 시장에서 대장으로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JNK 히터 이 종목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짧게 하고 싶은데 또 깁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뭐 시장의 특징주 두루두루 말씀드렸고요. 일단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내일까지는 웬만하면 좀 관망 모드로 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 이제 주말 지나고 미국 증시 안정 찾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